선동열 선수는 그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으며 한국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해태 타이거즈 한 팀에서만 뛰면서 통산 146승, 40세이브, 132홀드, 그리고 1.20이라는 경이로운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에서 다시 볼 수 없을 만화 같은 성적으로 3회의 리그 MVP, 6회의 골든글러브, 5회의 다승왕,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해태의 에이스로서 6번의 우승을 이끈 선동열은 이미 전설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어떤 불멸의 기록을 더 세울지에 대한 팬들과 야구계의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1993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옮긴 선동열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기만 해도 상대팀 관중들과 타자들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인 투구 폼에서 뿜어져 나오는 155km의 빠른 직구와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고속 슬라이더는 타율에 관계없이 모든 타자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선동열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1991년 한일 슈퍼게임에서 그와 맞붙은 일본 최고의 우타자이자 냉정한 평가로 유명한 오치아이 히로미스는 경기 후 한국 최고의 완벽에 가까운 뛰어난 구위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선동열은 1995 시즌이 마무리된 후 구단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퇴도 불사하고 해외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당시 그는 5승 3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 1.64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해태 타이거스는 2년 후 복귀를 조건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보스턴, 시애틀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선동열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무대는 당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진출하는 일본 프로야구였습니다. 일본 리그는 심한 텃세와 정교한 투구로 외국인 투수들에게 험난한 도전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투수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일본 구단이 경쟁을 벌였고 특히 주니치와 요미우리의 각축전이 치열했습니다. 한때는 요미우리행이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선동열은 양도금 3억 원과 2년 총액 3억 엔을 제시한 호시노 감독의 주니치 드래곤스를 선택했습니다. 1996년 1월 주니치의 전설적인 에이스들이 착용했던 20번을 받고 화려하게 입단한 선동열의 합류로 주니치 캠프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의 일상사 하나하나가 매일 국내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선동열의 일본 무대 적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프링 캠프 도중 한국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슬픔과 무너진 심신의 균형으로 인해 그는 큰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96 시즌 개막 후인 4월 5일 히로시마전에서는 9회 말 2점 차 리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루이스 로페즈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4월 14일 요미우리전에서도 홈런 2방을 맞으며 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팔꿈치 부상까지 겹쳐 한 달간의 재활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복귀 후에도 선동열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조로운 투구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타자들의 집중 공략에 시즌 중반 패전 처리 투수로 전락하는 최악의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당대 최고 투수의 해외 진출이라는 기대와 달리 선동열의 일본 무대 도전은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96 시즌 후반 호시노 감독은 국보급 투수로 칭송받던 선동열에게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군행 통보를 받고 굴욕적으로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선동열의 성적은 5승 1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 5.50으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진은 단순히 컨디션 저하로 인한 구위 하락이 아니라 견제와 수비 능력 같은 기본기의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선수 생활 말년에 접어든 그에게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에 선동열은 도전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숙고 끝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년 더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본어 공부에 매진했고 당시 준 에이스였던 야마모토 마사는 선동열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동열은 경기장에서 투수 코치에게 개인 훈련을 직접 요청하며 기존의 투구 폼을 수정하는 한편 일본의 스트라이크 존과는 다른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에 3,000개의 연습 투구를 소화하고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달리기를 꾸준히 이어갔는데
은퇴 후에도 자신의 노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선동열의 1997년 시즌이 시작되었고, 주니치 드래곤즈는 투수에게 유리한 나고야 돔으로 홈구장을 옮겼습니다. 선동열은 후에 인터뷰에서 넓은 나고야 돔 덕분에 배짱 있게 승부를 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홈구장 변경은 그에게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1997년 4월 4일 나고야 돔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선동열은 팀의 3대 1리드를 지키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일사만루 상황에서 그는 본의 아니게 폭투를 던지고 말았고, 홈으로 달려드는 3루 주자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고바야시가 아웃을 선언하면서 선동열은 1997년 시즌 첫 세이브이자 나고야 돔 개장 첫 세이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추후 오심으로 밝혀졌지만 이 행운의 경기를 통해 그는 큰 자신감을 얻었고 주니치의 든든한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막 이후 31경기에서 1승 0패 28세이브, 평균 자책점 0.60을 기록한 선동열은 이 기간 동안 18경기 연속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압도적인 구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낼 정도로 홈플레이트 앞에서 솟구치는 그의 패스트볼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올스타전에도 선발된 선동열은 시즌 종료 후 43경기에서 1승 1패 38세이브, 평균 자책점 1.20을 기록했고 232명의 타자를 상대로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38세이브는 당시 일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손꼽히던 사사키 가즈히로와 함께 공동 1위에 해당하는 일본 프로야구 새 기록이었습니다. 리그 최하위에 그친 주니치가 거둔 59승 중 선동열이 66%에 달하는 39승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구단과 팬들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선동열에게 주니치 드래곤즈는 2년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그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동열 선수의 일본 진출 초반 활약상과 이후 부상 및 부진으로 인한 고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8 시즌 그가 보여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모습과 팀 동료였던 이종범, 이상훈 선수와 함께 일으킨 화제는 당시 한국 야구 팬들에게 있어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듬해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은퇴를 고민했던 선동열 선수의 모습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단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그가 다시 기량을 회복하고 마무리 투수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선동열은 7월 13일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47일 만에 시즌 12세이브를 달성하며 부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이와규 코치, 오치아이, 그리고 이상훈이 이끄는 막강한 불펜진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여 시즌 막판 중요한 세이브를 기록하며 주니치의 리그 우승 경쟁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9월 30일 야쿠르트전에서는 일본 최고의 강타자 로베르토 페타지니를 상대로 세이브를 올리며 준치의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비록 일본 시리즈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선동열은 4차전에도 등판하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며 의미 있는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39경기에 출전하여 1승 2패 28세이브, 평균 자책점 2.61, 34탈 삼진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기고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긴 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동열은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4년간의 일본 무대 활약과 현역 은퇴를 공식화하며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선동열은 일본 프로야구에서의 4년 동안 162경기에 출전해 10승 4패 98세이브, 평균 자책점 2.70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통산 100세이브 이상을 달성한 유일한 투수로서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동열의 활약 이후 많은 한국 투수들이 일본 무대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마무리 투수로서 거둔 뛰어난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슈퍼스타로 군림했음에도 늘 겸손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그의 태도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특급 외국인 선수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선동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본 야구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일본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동열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의 주니치 시절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구 박사님들이 생각하는 선동열은 어떤 선수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